안녕하세요. 뒷담가는 맹구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죠? 충격적이게도 윤석열의 직무정지가 해제됐습니다. 검찰 개혁하려고 1년을 싸웠는데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그나물의 그 밥, 사법개혁도 절실해졌습니다. 힘내보자고요. 아무튼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중요한데 그 전에 다들 두 눈 부릅뜨고 청산하려고 벼르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바로 언론개혁이죠. 쓰레기라고 불릴 만큼 가짜뉴스들을 마음대로 생산해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팬이라는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는 언론의 보도장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 광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7년 기준으로 1면 4단, 그러니까 맨 끝에 광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6,100만 원 정도 하고요. 1면 7.5단, 그러니까 오른쪽 귀퉁이에 나오는 광고, 이게 3,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면 광고는 얼마일까요? 전면 광고는 컬러 15단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9,9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조선일보 광고 효과가 1억짜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세요? 2019년 1월 박수환 문자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2016년 대우조선해양 로비 사건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로비스트 박수환이라는 홍보대행사 뉴스컴 대표가 언론인들에게 골프를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자식들 대기업에 취직시켜주면서 기사를 청탁한 사건이었는데요. 홍보대행이 아니라 홍보청탁사였더라고요. 그때 가장 많이 청탁한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거는요, 광고가 아니라 기사를 청탁해요. 예를 들면요, 제너럴 일렉트릭사라고 들어보셨어요? GE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전투기 엔진을 팔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입찰하는 게 정부였거든요.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개수를 결정하기 전에 조선일보에 이걸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의 박수환이 전해준 기고글을 그대로 기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GE의 혁신노트라는 제목으로 GE를 홍보하는 기획기사를 4번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수환은 이 기업에게 1억짜리 기사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면을 활용해서 구독자들에게 기업을 위한 광고를 기사로 내보내는 거죠. 아무튼 조선일보가 보도장사를 해온 지 한두 해는 아니겠죠. 언론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너무 오래돼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라고 부르죠. 민언련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5개 중앙일간지, 2개의 경제일간지의 지면 광고에서 부동산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부동산 광고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7개 신문이 1면에 부동산 광고를 배치한 횟수는 267회였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47.8%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의 광고 중에 1면 광고 절반 가까이를 부동산 광고로 채워진 셈이죠. 심지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추천 매물이라는 광고도 있었어요. 추천 매물. 언론이 부동산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채 직접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면 이런 일간지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해당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유로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보도를 연이어 내고요.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세금 증세에 세금 폭탄 프레임을 씌운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동아광장, 재개발, 재건축은 성역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노골적으로 재건축을 조장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기업 광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을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보도죠. TV조선에서는 무능한 선조와 극렬한 당쟁 탓에 이순신 장군은 3번 파직되고 2번이나 옥살이를 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실은 비운의 영웅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그가 한반도 역사에서 최고의 장군으로 평가받는 건 사심 없는 마음, 바로 충심 때문이었다 라며 이순신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가슴에는 충과 사 어느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라며 묻기도 합니다. 웬 윤석열과 이순신이죠? 어이없죠?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는요, 여러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안철수가 달라졌다라는 기사를 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뭐가 달라진 거죠? 왜 이런 기사를 낼까요? 보수 정치인 띄우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28일 동아일보 신현수 논설위원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31년이나 근무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논설위원은 동아 칼럼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글 쓰지 말고 행정 업무를 하라는 발령을 받았다네요.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기업과 유착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권과도 유착돼서 국민에게 객관적인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잃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언론 권력을 이용하는 게 지금 보수 언론들의 실태입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기자들에게는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우리는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우리는 소속 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과연 보수 언론이 지키고 있는 기자 윤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가짜뉴스의 편향적인 기사로 일관된 보수 언론들, 이대로 놔둬야 할까요? 언론에도 의도적인 오보, 왜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뒷담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담가는 맹구입니다. 너무